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김은비입니다. 제가 지금 투어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보기 좀 편한 대로 화면을 좀 마치고 시작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투어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잠깐만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시면서 잠깐만 2분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덕수궁 궁투어를 함께할 도슨트 김은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다 음소거를 해놨어요. 제가 이거 말하는 동안에 같이 마이크가 섞이면 조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할 말이 있으시거나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저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채팅창이 있을 거예요. 그 채팅창으로 대화 보내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같이 답변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함께 보면서 이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다 찾으셨나요? 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또 화면을 보니까 제가 반응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제가 오늘 투어할 궁은요. 경복궁 중에서도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긍정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유명해진 이유를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보이시죠? 소리 다 잘 나오세요? 다행이네요. 익숙한 인물들이 보이죠. 바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BTS가 궁극전 앞에서 쇼를 했어요. 근데 이 쇼가 미국 번역의 블루필러 쇼로 해서 번역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긍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복궁에 어디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BTS도 있고 해서 꼭 긍정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되게 핫해졌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만나서 궁투어도 하고 그러지만 코로나 직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앉아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BTS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BTS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말도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BTS를 좀 알아가지고 분명히 지금은 코로나라서 아무도 우리나라에 못 오지만 분명히 코로나 끝나면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성지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외국인들 왔을 때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곳을 저와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긍정전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이 건물. 얘기하면 다들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죠. 조선 초기에 나라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때 조선 초기에 이 긍정전을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복궁은 딱 두 번 아주 크게 훼손됩니다. 첫 번째가 임진왜란, 두 번째가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임진왜란 때 이 긍정전이 활활활 불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역대 왕들은 의외로 경복궁에서 생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전은 사람들이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70년쯤 지나고 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이제 주도로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긍정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궁이 조선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말기의 모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긍정전이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종수님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여기 채팅으로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긍정전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좀 같이 해주세요. 약간 느릴까 봐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뭐 하는 곳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제가 뒤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뒤로 좀 더 갈게요. 뒤로 좀 옮겨주세요. 입구로 아까 처음 화면으로 좀 옮겨주세요. 왜냐면 아직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더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 긍정전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옮겨주세요. 처음 메인 화면으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로 고침. 종수님 너무 잘 말해주셨어요. 임금님이 대신들과 함께 정사를 보는 곳이 바로 긍정정리예요.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곳에서 조선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행사들을 대부분 이곳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에서 살지 않았다. 별로 여기서 생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경복궁이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아주 정석대로 경복궁에서 일하고 자고 먹고 살고 했던 유일한 임금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유명한 임금님입니다.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를 발표했던 것도 바로 이 긍정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극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정이 어떻게 되려고. 이 나라 조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정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긍정전에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한 달에 4번씩 조회를 합니다. 아침에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그래서 조회를 하는 넓은 정원, 넓은 마당이라고 하는 뜻에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쭉 신하들이 서가지고 아침 조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마당을 쭉 둘러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런 풍계석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 풍계석은 뭐냐면은 신하들이 내가 어떤 풍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 쓰는지를 딱 알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세워진 풍계석입니다. 임금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임금님과 가까이 있는 신하는 풍계가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풍계가 높을수록 이 앞에 있었고요. 풍계가 낮을수록 저 뒤로 점점점 밀려났었습니다. 이 풍계석은 맨 처음 긍정전이 생겼을 때부터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정조대왕이 어느 날 이제 조회를 하고 있는데 무관과 문관이 따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야 되는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뭐 풍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제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를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잘 쓸 수 있도록 이 풍계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여러분 의심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이곳 불탔었습니다. 270년 동안 불탄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조회하고 많은 조선의 일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긍정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 왕들은 불탄 이 건물 앞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풍계석 세우고 조회를 했을까요? 좀 그 위험이 안 살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또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역대 왕들은 경복궁에서 살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경복궁에서 안 살게 되었냐. 이거는 또 되게 긴 역사가 좀 있거든요. 궁금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이 길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 경복궁에 알 살기 시작했냐면은 처음 이 역사는 이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때부터 가야 됩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이 경복궁을 딱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나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왕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감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너무 옛스럽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 용의 눈물의 주인공이 이방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원이 너무 깨끗하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성계의 왕위 승계자는 이방원이 아니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형제들 죽이고 아주 이 경복궁에서 피바람 일으키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이방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이 죽어갔던 이 경복궁에서 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이방원 때부터 경복궁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냐면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대신 내가 여기서 살지 않는 대신에 내가 업무는 경복궁에서 볼게 라고 해서 경복궁에서 이제 긍정전이나 이런 역할은 여기서 그대로 업무 보는 역할을 했지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은 창덕궁에서 했었죠. 그리고 세종대왕만 여기서도 잠까지 자고 다른 임금님들은 다 창덕궁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되지 않으세요? 경복궁이 우리한테 되게 예쁜 섬이지만 당시 임금님한테는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좀 힘든 일이겠죠. 마치 퇴근 없는 출근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대부분 여기를 피해서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궁이 불타고 나서 더 이제 경복궁에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덕궁으로 모든 조정과 이것들을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풍계석이 세워졌던 곳은 창덕궁이에요. 그 다음에 고종 때 다시 긍정전을 재건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풍계석이 세워졌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곳이 어디냐면 연인들이 결혼하면 헤어진다는 덕수궁입니다. 그래서 그 덕수궁에 나중에 또 풍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우리나라의 이 조정 대신들이 회의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풍계석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조선에 내가 앞으로 조선의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걸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정치의 중심이에요. 정치의 중심이란 말은 왕권의 중심이고 또 더 나아가 조선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양땅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이 긍정전이고 실제로 경복궁의 도면들을 딱 보면 경복궁의 제일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도 바로 이 긍정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긍정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닥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 바닥의 돌 어때요? 제가 이 바닥의 돌을 사람들한테 같이 걸어다니면서 보여주면 아니 왜 이렇게 싸구려처럼 울퉁불퉁하게 깔았어요. 대리석 깨끗하게 까는 것처럼 이게 아주 깔끔하면 보기도 좋고 고급스러울 텐데 왜 이렇게 깔았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진 박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현무암에 이렇게 부숴가지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조선시대 대신들이 어떤 신발 신고 다녔나요? 신발 모양은 약간 기억나시죠? 어그부츠 같이 생긴 거. 우리 겨울에 신는 어그부츠 같이 생긴 건데 아래 밑창이 가죽인 가죽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가죽바닥인 신발을 신고서 깨끗한 대리석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잘못 오면 쫙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 가죽신을 신는 대신들이 이 거리를 이 조정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 풍계석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신들이 쭉 서서 조회를 봤다는 거죠. 근데 조회를 볼 때 아침에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주 평평한 대리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다 어떻게 반사될까요? 바닥에 그대로 반사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거기 서 있는 대신들 눈 잃을 수 있어요. 눈이 아주 아프겠죠. 그래서 빛 반사가 없도록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돌을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복궁이 물에 잠겼대. 경복궁 홍수 났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평생 가도 절대 들어볼 리가 없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복궁이 배수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나중에 경복궁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강처럼 강이라고 해야 되나? 다리를 건너고 그 아래 물이 이렇게 흐를 것 같은 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배수시설이에요. 거기 안으로 경복궁에 쌓인 물이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의 대부분의 건물들은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그 입구로부터 좀 이렇게 내려가게.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1년 정도 너무나 이제 반듯하게 딱딱딱딱 구획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빗물이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이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일렬로 반듯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이 너무나 세집니다. 그래서 그 유속이 세지 않게 천천히 이게 비가 빠질 수 있도록 이게 이 박석 사이를 이렇게 돌고 돌아서 천천히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박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궁은 정말 많은 건축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조금씩 앞으로 진출해 볼까요? 우리 이 월대라고 부르는 계단을 한번 좀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조정에 있는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막아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누가 다니는 길일까요? 여기 당연히 가운데인데 왕이 다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더 정 가운데는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봉황. 근데 왕이 여기 가운데로 정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조각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 왕은 어떻게 가요?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이 옆으로 이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옆으로 가면 되잖아라고 생각했던 분들 서민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명 보이시네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왕은 이 조정의 땅을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다녔을까요? 가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옆에 가마꾼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왕이 가마 타고 위로 싹 지나가면 이 왕의 가마 아래는 공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궁정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많이 올라갔네요. 자, 돌아서 보면은 이 월대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다 이렇게 있다. 이 동물들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동물도 다 무슨 의미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동물은 우리가 익숙한 그 12지신, 우리 그 띠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축이모, 진사오미처럼 그 12지신들과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해태가 있네요. 제가 벌써 16분이라서 해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 딱 여기 화면이 보인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경복궁 앞에도 막 해태가 있잖아요. 이게 이 해태는 되게 영험한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해태 특징이 뭐예요? 해태는 정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딱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어요. 왜 옆으로 보고 있냐면 이 해태가 감시자라고 해요. 해님이 주신 감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게 딱 보이네요. 여기 해태. 해님이 주신 감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혜태가 이렇게 딱 조정의 대신들을 보고서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정면 안 보고 옆을 보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딱 더 보면은 더 매섭게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혜태를 여기다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혜태 제일 대표적인 혜태 어딘지 아세요?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왜냐하면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 그 앞에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의정부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같은 게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치 제대로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 의미로 혜태가 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이 조각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조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멀리 갔네요. 제가 이 중앙을 향해서 가도록 할게요. 딱 찍으면 네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거 자 이게 앞쪽이 아니네 정면이 잠시만요. 한 칸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새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얘가 바로 주작입니다. 이 여기에는 주작이 있고요.
양 옆으로 청룡과 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에는 현무가 있습니다. 다 얘네들이 무슨 의미로 만들어졌냐면 제가 이걸 쭉 보여드릴까 하다가 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긍정절을 둘러싸고 있는 동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은 누가 주는 건가요? 왕위는? 왕 아빠가 주는 건가요? 옛날 사람들은 왕권은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디서 오냐? 자, 여러분, 지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면 천장이 있죠. 근데 상상 속으로 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사계절 내내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별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별이죠? 북두칠성. 북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북극성에 누가 사냐면은 하늘의 왕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이 사는 곳의 이름이 자미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북극성에 하늘의 왕이 살고 있고 그 왕 주변에 신하와 대신들이 쭉 에워싸고 지키는 것처럼 그 주변에는 별들이 쭉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자미원을 이 땅에 긍정전에 이제 재현을 하는 거죠. 자, 왕자리 어디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왕자리 여기인데 이 왕을 둘러싸고서 당시에 동서남북에 있는 별의 하늘의 사신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현무, 백호, 주작, 청룡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남쪽의 신은 주작이고 북쪽의 신은 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자청룡, 우백호. 뭔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라는 얘기할 때 자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자청룡, 우백호 이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동서남북 공간을 관장하는 신과 그 다음에 여기 쥐, 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12지신인데 이게 그 한자를 보면은 되게 많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말을 나타내는 말은 뭘 상징하냐면 남쪽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쥐는 북쪽을 상징을 합니다. 혹시 자오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야지 자오선이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과 북을 잇는 선을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얘기할 때도 자오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자오선이냐면은 말 오자, 쥐 자자를 사용해서 자오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을 상징하는 그 동물 쥐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거 지금 우리가 쓰는 말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맞바람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바람의 개눈감수록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맞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은 말바람 해서 맞바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각자 또 방위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시, 묘시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상징하는 말 한자가 오자거든요. 그럼 우리 점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정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녁을 뭐라고 하죠? 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오자, 저녁의 쥐 자자. 이 밤과 낮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상징하는 동물을 쫙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 왕이 가운데 딱 앉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왕은 내 공간, 자청룡 우베코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는 정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 동물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죠. 30분 하기로 했는데 벌써 22분이죠. 긍정전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제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긍정전 한 번 더 보고 들어갈게요. 현판 있는데 여기 긍정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긍정전 무슨 뜻이냐면은 그 부지런할 그네 정치 전자를 쓰고 있어요. 자, 부지런하게 정치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 이름이나 조선 경복궁 다 누가 디자인했는지 알고 계세요? 조선 전체의 그런 한양의 모습과 이 경복궁의 모습은 메이드 바이, 디자인 바이 정도전입니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의 개국 공신이에요. 정도전은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유학자로서
그 경전에 나온 말, 유교 경전에 나온 성리학자로서 그 유교 경전에 나온 말들로 경복궁의 많은 정각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긍정전이라고 딱 붙이고 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은 왕은 근면해야 될 곳에 근면해 주세요. 근데 왕이 쓸데없는 곳에 오히려 근면하면 오히려 정신 사납고 더 정치를 못하게 되니 내가 어디에 근면할지 알고 근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왕이 어디에 근면해야 되는가? 아침에는 대신들의 그런 상소라든지 대신들의 의견을 듣는데 근면하고, 두 번째 오후에는 좀 좋은 사람들, 좋은 대신들, 좋은 신하를 만나는 데 근면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내가 이제 이 신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느라 근면하고, 그 밤에는 왕의 몸을 튼튼하게 잘 쉬도록 근면하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쓸데없이, 약간 요즘에 이제 회사로 치면은 사장님이 쓸데없이 일찍 나와서 누가 늦게 나오는지 그런 거 보고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이 아껴 써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등용해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근면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조선은 유교국가잖아요. 근데 그때 정도전이 생각했던 건 조선은 왕권보다 신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권이라는 건 신하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은 하늘이 준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빠로 이렇게 승계가 되잖아요. 아빠가 왕이어야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그 왕을 교육시킨다고 할지라도 몇백 년 동안 아주 완벽하고 똑똑한 왕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조금 부족한 왕이 나와도 신하들이 탄탄하다면 이 조선 굳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신하들을 잘 등용해 주세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많은 그런 조정의 법들을 발표하는 장소의 이름을 긍정전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입구에서 너무 길었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비밀리에 보여드릴 것들이 되게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싹 들어가서 도대체 지금 본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설명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왕자를 보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여기 긍정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긍정전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느낌은 이 왕자를 앞에다 딱 두고 시선까지 고정해서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좀 더 뒤로 가면 좋겠는데 뒤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멀리 보이도록. 네,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이제 딱 긍정전에 들어가자마자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긍정전은 경복궁 가도 못 보는 거 아시죠? 저 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구석구석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딱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 궁의 이 정각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이게 겉에서 볼 때 2층 건물처럼 생겼는데 통층이에요. 어떠세요?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나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별론가요? 되게 유럽의 멋진 화려한 막 거울의 방 베르사유 보고 오신 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왕이 사는 곳인데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여기 궁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되게 누추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화려한 것 같은데 또 엄청 막 사치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너무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하지 않고 이게 조선의 되게 많은 그 미의 의식이었는데
경복궁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한복만 봐도 그때 나타나 있어요. 킹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킹덤 보고 외국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자가 멋진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자는 되게 간단하게 검은색 말총으로 만들었는데 이 모자 하는 그 갓끈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막 붓으로 호박 달려있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뭔가 꾸안꾸 스타일이 그 당시에 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집에서 제가 옷을 입어보려고 해도 안 꾸민 듯 너무 꾸미면 촌스럽고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되게 입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해낸 것이 바로 이 경복궁 그리고 근정전입니다. 보시면은 이 자색 기둥에 검은색 전바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마룻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그 흙으로 구운 전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자색 기둥들이 되어 있어요. 자색 기둥도 엄청 높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도대체 색깔이 왜 자색 기둥인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궁궐의 색깔은 자색 기둥이냐면은 제가 아까도 별 얘기를 했었죠. 그 하늘의 왕이 사는 곳의 이름이 자미원. 근데 그 자자의 한자가 뭐냐면은 자두색의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벽들은 자두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에는 이렇게 어두운 밤하늘을 형상하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왕자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자, 더 가까이 가주세요. 자, 이제 이 왕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앉는 자리인데 월대가요. 아까 제가 그 긍정전 들어오기 전에 올라온 그 나무 계단 있잖아요. 그 월대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다 낮은 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 한양 땅에서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왕자는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보는 거는 굉장히 제일 한양 조선에서 높은 시선에서 이 앞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자리에서 본다면은 딱 이런 모습으로 이 긍정전을 바라봤겠죠. 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길 지금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만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죠. 왕자에 꼭 있는 게 뭐냐면은 먼저 여기에 있는 상국병입니다. 이렇게 국을 곡자에 써서 이렇게 굳어 있는 삼면의 병풍이라고 해서 상국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1월 오봉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1월 오봉도는요. 항상 왕이 있는 곳 어디든지 있습니다. 얼만큼이나 있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지폐 중에 유일하게 왕이 있는 지폐가 있어요.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죠. 자, 그 10,000원짜리를 있으신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세종대왕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 뒤편에 뭐가 있는가 보시면 네, 제가 10,000원짜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정말 왕의 뒤편에는 이렇게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이 1월 오봉도는요. 왕이 있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왕이 이렇게 긍정전에 있을 때 말고도 밖에서 행사에 있어서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 병풍도 따라갑니다. 항상 왕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월 오봉도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의 행사를 긍정전에서 하고서 뭐 세세하게 누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지 누가 왔는지 이거 다 하나 써놓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왕의 어진을 함부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어진 대신에 그려놓는 게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국가 관련된 그림 보시다가 1월 오봉도가 있네 라고 하면 아, 이 자리에 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1월 오봉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제가 왜 하필 왕 뒤에 1월 오봉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1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달과 해가 있는데 여기 해가 있고 여기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선 팔도의 그 5개의 봉우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과 하늘에 그 사이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임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서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옛날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그런 얘기 중에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그 자판도 천지인이죠. 천지인의 뜻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세 개가 이렇게 딱 존재하는데 그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역할, 땅의 역할, 인간의 역할. 근데 이 그림 보시면 그림이 되게 직선으로 쭉쭉 잘 이어져요. 자, 보시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직선으로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땅 부분 아래쪽에 직선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사이에 있죠. 가운데 사람이 있는 직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뭐가 연상되세요? 턱삼자가 연상이 되죠. 근데 거기 앞에 임금이 싹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글자가 완성이 되죠? 왕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왕이 있어야지만 꼭 완성되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왕 뒤에 항상 이 1월 오봉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약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천장을 제가 이렇게 싹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높이감이 높아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이 긍정전의 총 높이가 2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8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막상 들어오면 굉장히 이 높이 때문에 웅장하거든요. 거기에 그 중앙에 천장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황금빛 황룡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 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용의 그림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잘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 이 용에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특이한 점이 용의 발가락 개수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한번 세어보세요. 발가락 몇 개 있나요, 용에? 여기. 발가락이 7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칠조룡이라고 해요. 7개의 발가락을 가진 게. 용이 발가락이 7개고 6개고 8개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국가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왕이요. 골룡포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왕이 입고 있는 그 용의 발가락 개수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예요. 그럼 왕의 아들 세자의 용포에 그려져 있는 발가락 개수 몇 개일까요? 4개예요. 근데 6개의 발가락을 가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중국 황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황제국보다 더 많게 7개의 용의 발가락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의견이 아주 궁금해요. 자, 첫 번째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고종 때 계속 폐허가 되어 있던 이 경복궁 국고가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여기를 돈 들여서 복원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왕권은 더 이상 그 황국에 속하지 않는 우리 자주적인 조선이다. 라고 해서 황국보다 더 발가락 수가 많게 8개를 그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이 긍정전을 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하늘의 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별 무슨 별이라고 얘기했죠? 북극성. 그 북극성이 몇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죠? 7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 그 하늘의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7개를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7조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긍정전에 가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2000년도에 긍정전을 보수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던 것들이 몰래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장은 우리가 올라가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천장에서 도대체 뭐가 발견됐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바로 전체적인 화면. 네,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아시는 분 어떤 글자인지 아시죠? 물숫자입니다. 근데 이 물숫자를 자세히 막 글자로 여기 보시면 이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무슨 글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세한 거를 보시면은 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자로 물숫자를 만들어놨어요. 당시 나무 정박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나지 않게 해주세요. 물의 기운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물 숫자를 또 여기다가 천장에 숨겨놨다고 해요. 그 주술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용의 주류인데 이것도 주술적인 의미로 이곳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천장에 숨겨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자 음판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 이 음판이에요. 보면 여기도 물 숫자 엄청 많이 써 있죠. 얼마나 불이 안 났으면 좋겠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왜 붙여져 있냐면은 이렇게 같이 물 숫자가 3개가 모이면은 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묘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물이 넓을 묘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천장에 기원하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숨겨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천장에 숨겨진 것까지 한번 쫙 보셨는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보신 긍정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멋진 궁궐도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 긍정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법이나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걸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외적인 말고 오늘의 이 긍정전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저와 함께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이 투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경복궁으로 다른 경복궁의 궁들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이거 하나만 얘가 자꾸 이쪽에 있어서 그림 나올 때 네네. 혹시 이게 좀 가능할까요? 아마 사람들 제가 이거 이렇게 인수걸 네. 인수걸 할까요? 이게 네. 그 사람들 볼 때는 채팅창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채팅창이 안 나오나요? 저희 녹화할 때는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거 녹화할 때도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녹화했어요. 그래요? 제가 했을 때 일단 정지, 그러니까 정지 눌러보세요. 네네네. 눌러보시면 여러분 말소리가 안 들리셨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와 이제 천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저 천장을 딱 올려다보시면은 저 멀리 아주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용이 보입니다. 저 용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용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여의주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장에는 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가락 개수입니다.
발가락 개수가 도대체 몇 개이길래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래서 얘를 7조룡이라고 얘기를 해요. 7개의 발가락을 가진 용이라고 해서. 근데 용의 발가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게 이 용의 발가락 개수예요. 왕을 상징하는 게 용인데요. 그래서 왕이 골룡포 입고 있는데 그 앞에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수놓아져 있는데 그 왕이 입는 옷의 용의 발가락 개수 5개예요. 그럼 왕의 아들인 세자가 입는 옷의 발가락 개수 4개입니다. 근데 여기 난데없이 용의 발가락 개수 7개가 있습니다. 사실 용의 발가락 개수가 6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황제국이라고 해서 중국이 6개였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7개의 발가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 2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긍정전 언제 다시 재건됐다고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에 불타있던 긍정전이 고종 때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고가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돈 들여서 여기를 재건했냐?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종이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나라는 누구의 속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황제국보다 더 높다. 우리 왕권은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개의 발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2번째 얘기는 제가 이 긍정전의 동물의 배치나 이 많은 것들이 뭘 따라서 되어 있다고 말했냐면은 저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계절 내내 그 자리에 있는 별자리 뭐죠?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그 북두칠성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하늘나라의 왕이 사는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7개의 발가락, 북두칠성 7개의 별처럼 7개의 발가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긍정전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러 오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싶어하는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조룡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천장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긍정전 투어를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된다. 네. 나가면 어쩐지.